첫 번째 주제는 의료계 소식입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시내 주요 상급 종합병원 5곳에 전공의 전원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의사들은 왜 환자들을 두고 병원을 떠나겠다는 걸까요? 그동안의 상황을 지금부터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의사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한순간에 65%가 넘는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 무모한 발상을 현실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빅5 병원 전공의 전체가 오늘 밤까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는데 당장 수술이 미뤄지는 등 의료 대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경희 기자, 의료계 반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산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의 빅5 병원에는 지금 이 시각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인턴과 레지던트들로 전국에 13,000여 명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전공의의 21%에 해당하는 빅5 병원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 투쟁을 선포했다는 점입니다. 빅5 병원 전공의 2,700여 명은 오늘 밤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진료 차질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 전체 수술 일정의 50%가량을 조정했는데 부산대병원 등 전국 단위로 사직서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고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집단 사직을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건데요.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옮겨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 시간을 늘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5월쯤 열 예정이었던 광역 응급상황실 4곳을 조기 가동하고 필요시에는 보건소 진료 시간도 연장해 운영합니다.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경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 같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대형 병원에 가면 이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가요, 최 기자? 네, 우선 대한전공의 협의회 결정에 따르면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5개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까지 사직서를 전원 제출하고 내일 오전 6시 이후부터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에요. 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이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병원에서 교수와 함께 환자들을 진료하고요. 또 회진에 함께 참여하고 이 환자의 상태를 들여다볼 뿐만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 대응하거나 야간 당직 등 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자를 가까이서 아침 저녁으로 지켜보고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수련병원 221곳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13,000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요. 이는 전체 의사 인력 중에 전공의 비율이 34에서 46%에 달합니다. 앞서 말한 5개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20%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근무를 중단하게 되면 의료 공백의 여파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이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이 다 나가면 당분간은 진료 교수들이 그 업무를 대체하겠지만 계속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진료 교수들도 그 대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입원 환자들의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은.
가장 걱정이 큰 분들은 당장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병원에서 수술 스케줄이 조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에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 전공의들이 그 집단 사직을 하면서 병원 측에서 수술 일정을 50%를 축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커뮤니티 가운데 당장 나오는 얘기가 서울 시내 그 빅5 병원 중에서 수술을 받으려는 그 환자가 있었답니다. 예? 원래 수술 예정일이 21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실 늦어도 주말쯤에는 그 입원 안내 문자가 와야 되는데 그게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19일이 돼서도 알 수가 없다. 지금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입원을 하더라도 수술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수술 D-19일을 남겨둔 환자라고 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연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기스트암이라고 해서 위쪽에 희귀암입니다. 기스트암 진단을 받은 예비 아빠라고 그래요. 출산 기념으로 몸 건강한지 보자 그러고 건강 진단을 받았다가 거기서 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냐면은 이렇게 되면 우리 애 초등학교 입학은 지켜볼 수 있을까? 불안하다. 그런 심경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부 심지어 출산이 연기된 경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요. 쌍둥이 출산을 앞둔 한 30대 부부의 사연이 공개가 됐는데요. 서울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수술을 하는 것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기 하루 전인 18일 입원 준비 중에 이 병원 측에서 수술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 출산을 하루 이틀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래도 좀 수술을 해달라. 후처치가 미흡하더라도 내가 수술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긴급한 수술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의 사례 외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요. 일방적으로 수술 취소를 통보받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을 할 때 이 무통주사를 놔줄 수가 없다. 그냥 통증을 다 느끼면서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의사들도 걱정이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반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노교수와 통화한 내용을 전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그 한 60세 된 노교수인데 빅5에 소속된 의사가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인데 이 사태를 굉장히 불안해 시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노교수님이 그 본인 수술 환자들이 6개월을 기다렸는데 전공의들이 지금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연기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다면서 그런 내용을 박 위원장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의료계가 이처럼 의료 공백을 감수하면서 집단 행동을 선택한 건 의대 정원 확대가 오히려 부족한 의료 인력 현장에 대책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한응급의학의사 회장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응급의학과뿐만이 아니라 소아과, 산부인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수 의료에 대한 대우를 올려주고 대우를 좋게 해주고 그리고 법적인 위험성을 낮추는 것, 저는 딱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온라인상에 올라온 일부 글들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진 사이에서 인수인계 자료 지우고 나와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지난 18일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예요. 세브란스 병원 근무자로 추정되는 글쓴이가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들 대단하다. 기업 자료 지우고 도망가기라는 글이었는데요. 이 의사 커뮤니티 앱에 공직 글을 첨부를 했습니다. 이 공직 글을 보면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로 인계장 바탕 화면에 의국 공영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 오더, 그러니까 필수 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다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에는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까 제멋대로 바꾸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경찰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글이 최초로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대형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나눈 대화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습니다. 사진 속의 대화에서 보면요, 간호사가 처방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X 귀찮네요 라고 답을 하고요. 이어서 간호사가 퇴원도 될 수 있으면 화요일에 가고 싶다고 한다라고 말을 하면 의사는 X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하세요. 내일부터 전공이 병원에 없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메시지를 주고받은 마지막 시각은 18일 오후 4시 55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표방을 했습니다. 지금 97개 공공병원에 대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또 이제 주말에도 진료하는 식으로 부족한 그 의료 공백을 좀 메우고요. 그리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민간에 개방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제 만성이나 경증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왜 이렇게 주변에 고혈압 약 타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표방을 했고요. 복지부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방침을 내놨습니다. 진료 유지 명령이라는 걸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행정명령이어서 그 자리에 이탈하지 말고 그대로 진료를 계속해라라는 행정명령이고요. 또 경찰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센 그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동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검토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의사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지면은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사가 될 때요,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혹은 이 수정된 제네바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라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주장도요, 이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나 정부 관계자분들도 이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